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 줄여서 도시정비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정비법에서 이 두 번째 테마가 기본계획의 수립고시입니다. 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이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이런 기본계획이라는 걸 제일 먼저 우리 행정관청이 수립을 하고, 자, 이거를 발표해서 이 기본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업의 순서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앞에 강의에서는 용어를 보셨고, 지금 봐야 될 것은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민간이 시행할 때, 이게 민간이라는 건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자, 이러한 사업 단계별로 우리가 시험에 나오고, 이런 순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기본 순서고, 자, 시험에서도 여기 분홍색으로 체크한 것들이 각각 다 시험의 주제들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으로 공사 마무리되면 새 아파트로 이 조합원들이나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 기본 계획은 여기 단계죠. 그래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원래 정식 이름인데, 자, 이 기본 계획 자체는 이 도시 전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또 정비 사업을 할 예정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계획이라는 게 도시 전체적으로 서울시면 서울시, 뭐 대전이면 대전, 그다음에 뭐 광주나 대구면 각각 그 도시의 장들이 도시 전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잡고 정비 사업을 할 후보지를 예정 구역으로 정하는 게 기본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자세하게 보실 거고, 그러면 우리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예정구역이 잡히면 그 예정구역에다가 이런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한 번 더 입안해서 거기가 정식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게 기본계획에서 발표가 나오면 후보지가 거기다가 정비계획이라는 세부 지시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하고, 그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합 설립의 준비단체를 먼저 만들고 추진위원회 승인 받아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준비 업무를 열심히 해서 정식으로 조합 설립이 되는 거죠. 이 정비사업 조합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들어가고 이 민간 시행자가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죠. 특히 조합이 설립이 되면 이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일종의 실시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려서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설계도를 이런 정비 계획 같은 것들이라든가 기본 계획에 잘 맞게 이 사업 시행 계획을 조합이 만드는 거죠. 자, 주의할 점은 기본 계획이나 정비 계획은 관청이 만드는 겁니다. 사업 시행 계획이나 관리 처분 계획 이런 것들은 이 조합이 만드는 거죠. 조합이 시행자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계획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서 확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이 관청한테 인가받으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합원들한테 분양 통지하고 분양 공고하고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조합원들한테 몇 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건지를. 자, 그런 다음에 이 관리처분 계획으로 들어가서 인가받고 관리처분 계획으로 아파트 분양 평수 같은 것들을 확정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은 다음에 철거해서 공사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점이 공사비가 많이 상승하고 인건비라든가 공사비가 상승을 해서 굉장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다 끝나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이 조합원들이라든가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사업 순서가 있으니까 이 분홍색을 잘 보시고, 자, 지금 봐야 될 것은 기본 계획입니다. 자, 기본 계획은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6명에서 1명을 빼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구 중에서 이 군수를 뺍니다.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권자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자, 5명만 수립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기본계획은 아까 사업의 방향을 지시한다고 그래서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할 건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예정지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 내용으로 볼 거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절차, 자, 기본계획 수립 절차 중에서 주민의견 같은 의견 청취라든가 협의나 심의 같은 것들을 생략하는 사유, 이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자,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이렇게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이 기본계획 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이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계획의 이미지가 조금 우리가 생각이 안 나시면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은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낡은 동네를 선정해서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후보지를 정하고, 자, 언제까지 정비계획을 만들어라.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몇 % 이하로 범위를 정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샘플로 이렇게 3개만 보여드렸는데 실제는 더 많이 있겠죠. 자,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재개발 사업을 할 후보지 서대문구 홍은동 정비 예정구역,
노원구 상계동 정비 예정구역 이런 식으로 동대문구의 전농동도 낡은 건물들이 많아서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고 9월까지 이렇게 3월까지 6월까지 정비계획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용적률이죠. 이런 용적률이 몇 %까지 들어갈지를 이 범위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기본계획에서 이런 세 가지 사항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십시오. 건폐율 용적률은 이 범위 안에서만 해라 이렇게 한도를 정해주는 거죠. 일종의 캡을 씌워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개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 공부하실 때 기본계획을 이렇게 글씨로만 공부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런 후보지,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후보지를 발표해주고 그 안에서 언제까지 정비계획을 만들어라. 기본계획 다음에는 정비계획을 만들 거니까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잡아주는 게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군수가 빠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세종 같은데 제주 특별자치도의사, 그 다음에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군수가 수립권자에서 배제됐다는 게 표시되어 있죠. 네, 군수는 빠집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5명의 관청이 자기 도시에 대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자, 시장 중에서 인구 50만 미만의 대도시가 아닌 시는 자,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구가 50만 미만의 소규모 시들이 우리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천시 같은데 뭐 인구가 50만 미만 같은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은 이 기본계획이 의무가 아니라 도지사가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 번 나왔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반대로 자, 수립권자 5명 자,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렇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의무 수립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것은 대도시고요. 대도시는 의무적 수립이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도시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자,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잘 보시면요. 자, 여기 그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죠. 아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놓고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잡으면서 자, 중요한 건 여기 4, 5, 6, 7번입니다. 4, 5, 6, 7번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밀도계획 이렇게 자,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을 때 이 앞에서 자,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게 있었죠. 이 노원구 전체적으로 일정 동네를 정비 예정구역으로 정하고 홍은동도 정비 예정구역이 있죠. 전농동도 정비 예정구역이 있으면 6월까지 이렇게 3월까지 9월달까지 정비계획을 만들고 건폐율 용적률의 밀도계획으로 이렇게 한도를 정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글씨로 확인하면 아까 정비 예정구역 같은 것들이 있었죠.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데는 3월, 어떤 데는 6월, 어떤 데는 9월 이렇게 순서를 단계별로 정해주는 겁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의 밀도계획으로 한도를 정하는 것, 그 밖에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보십시오. 기본계획에서 자, 기본계획에는 추가로 이게 환경계획도 있죠. 녹지나 조경, 에너지 같은 이런 환경계획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설치계획 같은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여기 뭐 정비기반시설 계획, 공동이용시설 계획, 교통계획도 있는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주거지 관리계획이라는 걸 보십시오. 자, 주거지 관리계획도 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게 뭔지는 알 필요가 없고 주거지 관리계획 같은 것들도 기본계획의 내용인데 자,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심화내용을 하나 봐야 되는데 자, 기본계획의 내용 중에서 생략 규정이 여기 지금 보시면 4번하고 5번이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자, 분홍색으로 체크한 4번, 5번은 생략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만들 때 이거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와 단계별 추진계획인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기본계획 내용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면 다음 사항 요겁니다. 생활권입니다. 생활권. 이렇게 생활권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이 표현이 들어가면 4번과 5번을 생략할 수 있는데 27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 자,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면 주거지 관리 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거지 관리 계획이 아니라 이 4번과 5번을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자, 이렇게 생활권이란 단어가 세 개, 이런 것 중에 어느 하나가 들어가면 정비 예정구역의 개락적 범위와 단계별 주행계획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거 다시 한번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좀 잘 보시고, 이런 게 시험 문제에서 나오시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다 풀려버립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정비 예정구역 개락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정하는 밀도계획,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 그 밖에 환경, 자, 이렇게 사회복지, 주민문화, 그다음에 정비기반설 계획, 공동이용설 계획, 주거지 관리 계획 같은 게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권이란 단어가 추가로 포함되면 4번과 5번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자, 기본계획 수립 절차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5명의 관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도 변경 수립이니까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수립권자 중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아까 임의적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죠.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자, 만약에 대도시 아닌 시장이 수립을 만약에 한다면 중간에 도지사 승인이라는 절차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파란색으로 쓴 관청들이 수립할 때는 승인이 없네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또 하나는 주민의견 청취가 14일 이상 공감을 해서 주민의견을 듣는 거. 자, 이것도 한번 추가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처음에 재건축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민의견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이 일하는 지방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주민의견은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줘야 되고, 지방의회는 의견 통보 같은 것들을 60일 안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 요청을 받으면 60일 안에 통보해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가 끝나면 자,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거를 고시하고 발표하고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대도시는 이런 식의 절차로 가는데, 자,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아까 임의적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수립한다면 똑같이 주민의견 14일 공람으로 지방의 의견 듣고 협의심의까지는 같은데 중간에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승인. 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꼭 받아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대도시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도지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는 뭐 여기 특별광역시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는다. 다 틀렸습니다. 자, 여기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대도시는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의견 듣고 협의와 심의를 거친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확정하고 고시한 다음에 보고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또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같은 절차로 주민의견, 지방의 의견, 협의 심의를 마친 다음에 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확정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고시하고 국토부에게 보고하는 거는 위에 거랑 같은 겁니다. 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문제네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지방에는 요청을 받으면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나면 이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2번이나 또 나왔고요. 자, 수립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이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 같은 거 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절차가 추가되어 있는 거죠. 자, 협의 심의 뒤에 도지사한테 승인까지 얻어야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대도시일 때는 승인이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최종적으로 다 수립이 되고 나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수립이 다 끝나면 공보에 고시해서 알리고 일반인들한테 열람을 시키고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네요.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기본계획의 생략 사유하고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이 있는데, 자, 기본계획의 생략 기준. 자,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좀 전에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서 주민의견 14일 공람으로 또 지방의 의견 듣는 거 있었죠. 또 협의와 심의도 있었고 도지사 승리정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경우에도 원래는 해야 됩니다. 원칙은. 자, 근데 밑에 있는 이 노란색 중에 이런 것 중에 대표적으로 여기 써 있는 것들이 해당되면 이 노란색이 중요한 것들인데, 자, 여기 해당되면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의견 청취나 협의나 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보실 때는 주민의견, 지방의 의견, 협의 심의, 도지사 승인을 자, 변경 수립하는 경우도 원래는 원칙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면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복잡한데 1번하고 2번, 7번을 먼저 보세요. 자, 기간을 단축하는 거. 자, 기간을 단축하면 거기 사는 소유자들, 이 조합원들한테 나중에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민의견 같은 거 따로 안 듣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단축. 자, 정비 예정구역을 20% 미만으로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의 어떤 밀도 계획을 20% 미만 변경, 20%짜리가 있네요. 이게 10% 미만이라는 기준이 10%는 여기 4번에 있으니까 이걸 좀 비교하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계획기간의 단축, 계획기간의 연장 그러면 안 되겠죠. 정비 예정구역을 뭐 30% 변경한다든가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들의 밀도 계획을 20% 미만이기 때문에 30%로 바꾸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이용설 설치계획의 변경, 정비기반시설 규모가 확대되면 주민들한테 좋은 겁니다. 자, 기간 단축도 주민들한테 좋은 거,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의견 청취 같은 거 안 하고 이런 기회인 절차 안 하고도 변경후 수립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규모가 10% 범위 안에서 축소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20% 정비예정구역, 건폐율 용적률은 20% 미만 변경인데 기반시설 규모의 확대, 그 다음에 기반시설 규모가 10% 범위에서 축소되는 거, 이런 것들이 경미한 변경으로 봐야 되겠죠.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추진계획의 변경도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계획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이런 기준자 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5명,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중에서 의견 청취라든가 협의 심의, 승인 같은 것들을 생략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작성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정비계획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지금 강의는 이렇게 요약집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약집은 제 여기 밴드에 가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기출문제도 다운받을 수 있고 여기 공법 지금 배우고 있는 교재도 다운받을 수 있어서 프린트해서 보시면 되겠고 심화요약집은 이 교재가 좀 두껍습니다. 이거 기본서 대체하는 아주 자세하게 써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런 교재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구입 의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